80년간 주식 투자를 하면서 평생 경제적 자유를 누린 유럽 증권 시장의 대부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실전 투자 강의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실전 투자 강의에서는 자신이 수많은 강연을 하면서 청중들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해답을 모아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궁금한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해답을 담고 있는데요.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려면 추천 종목을 따라가지 말고 스스로 아이디어와 의견을 가져야 된다고 합니다. 즉 독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이 말하는 추천 종목이나 투자 의견을 그대로 받아듣지 말고 스스로 추천 종목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을 살지 팔아야 될지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을지 알려면 주식시장의 등락운동 메커니즘을 알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스톨라니 달걀로 그렇게 주식시장의 등락운동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기대하는 것처럼 진행되지 않고 증권시장의 움직임은 변덕스럽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예측을 한다고 해서 다가 아니고 대중이 어떻게 사건에 반응할지에 대해서 예측을 하는 게 또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도 3-4가지 중요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살펴볼 건데요. 단기적으로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경제 상황이나 기업의 성과 같은 것은 시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그날의 한 뉴스, 속보 등이 시세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때도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실제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대중이 심리적으로 그 사건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단기적인 시세가 결정이 된다고 합니다. 중기적으로는 금리와 자본시장의 유동성, 즉 화폐량이 중기 시세를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금리가 높아지면 채권이나 예금으로 돈이 몰리기 때문에 주식시장의 시세에는 악영향을 주고요. 자본의 유동성이 풍부하면, 즉 화폐량이 증가하면 주식시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쳐 주식시세는 증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주식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중의 심리나 금리와 자본시장의 유동성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산업 분야, 개별 기업의 발전, 개별 기업의 향후 이익, 그리고 성장 등이 장기 시세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고 결국에 주식시장의 시세를 결정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문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단 한 가지라네. 여기 있는 바보의 머릿수보다 주식이 더 많은가? 아니면 주식보다 바보가 더 많은가? 이것이네. 이것이 어떤 말이냐면 바보들의 머릿수는 주식을 사려는 사람입니다. 근데 주식이 더 많으면, 즉 주식의 공급이 더 많으면 이때는 시세는 하락하고요. 주식보다 바보가 더 많으면, 즉 주식을 사려는 멍청이들이 많으면 시세는 증가한다고 합니다. 주식을 파는 것이 주식 소유자에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아니면 주식을 사는 것이 돈을 가진 사람에게 더 중요하고 급한 일인가? 이것에 의해 시세가 결정된다고 합니다. 주가의 등락을 결정하는 것은 주식의 질이 아니라 수요의 강도 혹은 공급의 강도이다. 투자자는 어디서 수요 혹은 공급이 올 것인지를 분석해야 한다. 즉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그 기업이 성장할 것을 예측하기 때문에 주식의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많아져서 그 주식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달걀인데요. 이게 주식시장의 등락을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A1은 조정 국면으로 거래량도 적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적은 것입니다. A2는 동행 국면으로, 즉 상승 시장의 동행 국면인 것입니다. 거래량과 주식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고요. 제3 국면은 과장 국면으로 거래량은 폭증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도 많아져 X에서 최대점을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또 하강 운동을 시작하는데요. B1은 하강 운동의 조정 국면으로 거래량이 감소하고 주식 소유자의 수가 서서히 줄어든다. B2는 동행 국면, 거래량은 증가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계속 줄어든다. B3 과장 국면, 거래량은 폭증하나 주식 소유자의 수는 적어져 Y에서 최저점을 이룬다. 그래서 A1과 B3 국면에서 매수를 하고요. 그리고 A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가지고 있는 주식을 계속 보유하고 A3 국면과 B1 국면에서는 매도를 하고 B2 국면에서는 기다리거나 현금을 보유하면 됩니다. 이렇게 시점에 따라서 매수 매도 전략을 다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책에서 이 증권시장의 등락운동의 메커니즘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부분은 정말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앙드레 코스톨라니 실전 투자 강의의 리뷰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중에 구독을 안 하고 시청하시는 분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3,000명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책의 내용과 영상의 내용이 너무 좋으니 여러분들에게 추천과 공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좋은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